자, 우선 295페이지. 어, 295페이지 이제 제4절,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신청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제목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방문 신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자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원칙은 여러분들 이제 그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신청하는 것,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소에 이제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는 두 사람이 가야 돼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가 원래는 이제 공동으로 함께 방문해가지고 신청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신청주의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겠어요?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겠어요? 의무니까 아무래도 불이익 보는 사람이죠. 등기가 되게 되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제 등기 의무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등기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불이익 보는 사람하고 이익, 불이익 보는 사람하고 이익 보는 사람이 함께 이제 신청해야 된다. 이게 공동 신청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에 따라 가지고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지금 매매 계약이 있어가지고 등기 의무자, 즉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불이익은 누가 보겠어요? 매도인이겠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익을 본 사람, 즉 권리를 취득한다,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되느냐? 매수인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공동 신청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원래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직접 가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대부분 누구 시키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시켜요? 자, 대부분 이제 법무사한테 시키죠. 법무사한테 이제 시킵니다. 그게 이제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리인을 이제 통하게 되면 쌍방대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 쌍방대리 얘기해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 양쪽을 이제 대리해서 대리인이 이제 신청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 이제 뒤에 보면 위임장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장 작성해 가지고 대리인이 이제 신청하고, 여기 이제 대리인 관련해서 등기 신청을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으로 하는 사람. 업으로 한다는 건 일단 뭘 받겠어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을 자격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업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를 시키면 뭐 대리인, 뭐 동생 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업이 아니죠. 이때는 뭐 건별로 해가지고 이제 위임장 작성해가지고 함께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방문 신청이 원칙인데, 출석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이제 출석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당사자 이제 공동 신청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하고 법무사입니다.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리인을 업으로 한 사람이 자격자 대리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같은 경우도 있고, 원칙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원칙은 물어보면 원래는 공동으로 출석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리인이 할 수가 있다.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청 라인인데, 전자신청은 인터넷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신청과 관련된 절차가 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방문해서 출석해서 신청하냐? 그건 아니라니. 그 전자신청은 방문 신청에 대해 가지고 뭐가 되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자신청을 많이 하냐 이건데 전자신청은 많이 안 합니다, 이게. 절차가 꽤 복잡해요. 공인인정서 발급받아가지고 또 법원에 가가지고 공인인정서 또 등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해요.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매수 살아가면서 몇 번 안 하잖아요. 집을 뭐 사고 파는 거 뭐 한 10년에 한 번 할까 아니면 뭐 죽기 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 사이인데 이거 한 번 하겠다고 전자신청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자신청은 주로 이제 뭐 자격자 대리인, 뭐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해가지고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청 방법은 뭐 방문 신청하고 전자신청 두 가지가 있다. 그 부분 봐두시고. 그 다음 296페이지 가시면 뭐 등기 실행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방문 신청인데 일단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 등기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를 해요. 그리고 등기 신청에 기재된 사항, 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신청과 관련된 정보, 자, 이걸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만약에 갑이다. 그럼 이제 갑과 관련해서 성명,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갑의 주소, 자, 이런 부분이 등기 신청서에 기재가 돼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 확인해야 되죠. 이거와 관련해서 신청과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 했죠.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건 뭘 보고?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러면,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지번, 뭐 면적, 지목, 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표시예요. 토지 같은 경우. 자, 그럼 이거 지금 신청서에 기재를 했어요. 기재를 했으니까 이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게 첨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대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 정보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방문 신청이니까 등기소에 출석해가지고 뭐예요? 제출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출됐다는 걸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수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접수증이라는 걸 따로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접수증에는 접수 번호가 기재가 돼요. 순서, 몇 번 순서에 의해서 접수가 됐다. 이와 같은 이제 접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뭐 접수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접수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문 신청이나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산 정보 처리에 의해서 뭐 접수한 것으로 접수와 관련해서 이제 확인된 이제 접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접수증에는 이제 접수 번호가 이제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서 등기관이 뭘 하냐? 등기관이 이제 여기 지금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하고 신청과 관련해서 첨부가 된 정보와 관련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심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2번 등기관의 이제 심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되면 접수된 내용 관련해서 등기하기 전에 지금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청서에 첨부가 된 정보하고 이게 일치하는지 아닌지 뭘 하냐? 심사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심사에
자,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식적 심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어 공부예요. 자, 심사는 심사인데 형식적 심사입니다. 자, 형식에 대한 반대말은 뭐겠어요? 형식에 대한 반대는 뭐겠어요? 비형식이요? 실질이겠죠. 그래서 심사가 이제 이렇게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지금 이제 갑하고 을이,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 갑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 2억 원을 해가지고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근데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12월 1일자로 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금 지급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2월 20일 날 잔금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심사 관련해서 형식적 심사하고 실질적 심사 두 가지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진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지 이걸 심사하는 게 뭐냐? 실질적 심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12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2월 20일 날 을이 매도인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심사를 뭐라고 부르냐? 실질적 심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자, 이거와 관련해서 입증할 수 있는 거. 매매계약서 제출하죠. 그 매매계약서 제출하게 되면 매매계약서에 아파트 2억 원에 대해서 계약 체결했고 잔금 지급은 12월 20일 날 잔금 지급한다. 이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는 사항하고 일치하냐 아니냐 이것만 심사하는 게 뭐냐? 형식적 심사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전용 면적이 만약에 85제곱미터다. 85제곱미터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려면 원래 뭘 해야 돼요? 등기관이 직접 아파트 가서 면적 측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와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실질적 심사예요. 자, 근데 등기와 관련해서 심사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에 전유 부분 면적이 85제곱미터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등기 신청서에도 85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느냐 아니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은 심사를 뭐라고 하냐? 형식적 심사. 자, 그래서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걸 심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 형식적 심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관은 계약이라든지 등기사항과 관련해서 내용 자체를 실제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에 첨부된 정보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사를 뭐라고 하냐? 형식적 심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등기는 우리나라 등기법에 따른 등기관은 심사와 관련된 권한은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있냐?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이제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냐? 형식적 심사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게 교재 보면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형식적 심사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그게 등기관의 심사 해설라인인데 가로 2번 보면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한 심사 이렇게 돼 있죠.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등기를 할 때 구분 건물의 이제 표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표시 부분도 형식적 심사로 바뀌었어요. 자, 구분 건물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라고 했죠. 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되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은 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여집하고 나눌 때 뭘로 나누죠? 시멘트 벽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상의 독립성이다. 이거는 욕실이나 부엌이 뭐예요? 따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뭐가 되냐?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요. 자, 이제 가베의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표시 부분, 표시니까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구조 부분이 있어요. 이 구조 부분 관련해서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관이 필요하게 되면 현장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분 건물과 관련된 표시 부분과 관련해서도 형식적 심사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 맞는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심사하는 경우는 없고 원칙은 뭐냐? 형식적 심사가 원칙이다. 그런.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심사가 오게 되면 이거는 원칙은 뭐냐? 형식적 심사가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는 이런데 자, 지금 이제 토지가 있는데 지금 한 필지입니다. 자, 근데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걸 자, 500제곱미터씩 해서 두 개로 나누려고 해요. 이와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필지를 나눈다고 해서 분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제 하나의 토지가 한 필지가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걸 지금 500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500씩 나누려고 그러면 우선 뭘 해야 되죠? 청량을 해야겠죠. 근데 1,000제곱미터를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제 토지를 분필을 할 때는 청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정하고 경계가 정해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 면적이 나요. 이와 같이 이제 청량해서 경계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게 되면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토지 대장의 등록은 주로 시장구수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시장구수구청장은 분필과 관련해서 필지를 나눠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필과 관련해서 그냥 신청서만 보고 필지를 나눠주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되냐? 나와서 청량하고 실제로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등과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는 신청서에 근거해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뭘 해야 되냐? 청량도 해야 되고 청량에 따라서 뭐도 정해야 되냐? 경계도 정하고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적법에 가게 되면 심사가 오게 되면 그 지적법에서는 형식적 심사가 아니고 뭐 심사의 이제 명칭이 뭘로 바뀌냐면 실질적 심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좀 틀립니다. 등기법에서는 심사 이렇게 놓게 되면 원칙은 뭐냐? 형식적 심사고, 여러분들 이제 지적 관련해서 심사가 놓게 되면 형식적 심사가 아니고 뭐가 주가 되냐? 실질적 심사가 주가 되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그냥 심사 이렇게 놓으면 형식적 심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적 관련해서 이제 심사가 놓게 되면 이때는 표현이 뭐가 되냐?
실질적 심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형식적이다, 실질적이다. 자, 이거 구분은 형식적인 심사란 것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되냐 이것만 심사하는 게 뭐냐? 형식적 심사예요. 실질적 심사다 이렇게 놓으면 그와 같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 등에 나와서 확인하는 것 이게 뭐가 되냐? 실질적 심사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적과 관련해서 심사가 오게 되면 실질적 심사입니다. 근데 등기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심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심사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 이제 기준이 두 가지가 이제 나눠지니까 그걸 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하고 보정하고 취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법의 이제 용어 중에서 각하라는 게 있고 기각이라는 게 있어요. 각하라는 표현하고 기각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자, 이거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절차를 뭐라고 표현하자? 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 신청한 대로 해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기각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이 각하고 기각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이제 주로 절차에서 이제 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각하라고 이제 표현할 때는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각하. 그 다음에 기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신청한 내용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거 절차를 뭐라고 하냐? 기각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을이 이제 1억 원을 갚지 않으니까 법원에다가 을을 대상으로 해서 빌려준 차용금과 관련해서 반환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을이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가 평택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갑이 을의 주소지가 이제 평택시인데 갑이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갑이 평택시 지방법원에 제기한 게 아니고 어디다 했냐? 서울지방법원에 했어요. 그럼 지금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그건 두 번째고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갖추지 않았죠. 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즉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뭘 하냐? 각하를. 이와 같은 경우를 이와 같이 이제 처리할 때 이걸 절차가 뭐냐? 각하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갑이 정상적으로 평택시 지방법원 지원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소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볼 때는,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이때는 갑이 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유가 없다. 그럼 이때는 뭘 하는 거예요? 기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하하고 기각인데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기각은 노는 경우 거의 없어요. 뭐 민법 그쪽에서는 좀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공법적 절차에서는 이 부분이 많아요.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하는 절차가 뭐냐? 각하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296페이지 가로 1번 각하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 각하 사유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걸로 보는 거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사유를 뭐라고 부르냐? 각하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 동그라미만 봐도 11개죠. 11개인데 동그라미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또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일단 보면 숫자가 많죠, 이게. 시험에 출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등기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각하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해당하게 되면 신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관이 각하를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나중에 한 9월 정도나 한 8월 정도부터는 열심히 외워야 할 사항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봐봤자 외우려고 해도 외우시지 않아요. 일단 여기 용어만 아시면 되네. 각하라는 게 뭐냐.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거예요.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절차를 뭐라고 부르냐. 각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이건 이제 법에서 이제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사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하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297페이지 보정이 나와 있어요. 자, 보정이라는 것은 이제 보충한다는 이야기야. 자, 원래는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갖추지 못하면 뭘 해야 돼? 각하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 갖추지 못한 게 경미한 사유는 경미한 사유 때는 시간을 줘가지고 고치도록 명령을 내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정명령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다시 고치는 절차가 뭐냐? 보정 절차입니다. 자, 원래 이제 지금 토지대장에 자, 토지대장에 지금 제출된 토지대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평택시 비전동 100집원에 지목은 되고 그 다음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등기 신청서에 작성을 할 때 자, 평택시 비전동 100집원 같고 지목도 돼 같아요. 근데 면적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5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500으로 적어야 할 걸 뭘로 적어요? 50으로 적죠. 공 하나 빼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각하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 부분만 고치면 뭐예요?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신청자에게 대해서 보정명령을 해요. 부동산 표시와 관련해서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그와 같은 명령이 뭐냐면 보정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로 3번 보면 보정 나와 있어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등기관이 보정 통지를 해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한 경우에는 원래 접수 번호에 따라 등기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정통지, 구두나 전화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보정시효 나이인데 뭐 보정명령 받은 신청인은 보정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통지 등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뭐 이분 관련해서 보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정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보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이제 신청서에다가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도장, 날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칼을 가져가지고 클 거야. 칼을 가지고, 구멍 안 날 정도로 얇게 벗겨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원래는 이제, 뭐, 여기 줄로 해서 한 줄, 뭐, 일행, 삭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가로 이제 또 뭐, 두 글자, 뭐, 삽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얇게 벗겨내요. 얇게 벗겨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500,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고쳐요. 그거는 뭐 시험 문제 이런 걸 놓은 거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정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 가시면 이제 각하 결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 관련해서 각하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신청서를 지휘한 나머지 이제 첨부 서류는 돌려준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9페이지 가시면, 가로 6번 신청의 취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취하는 이제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관련해서 거둬들인 철회를 하는 걸 이걸 절차상으로 뭐라고 하냐? 취하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등기 신청서 제출을 했어요. 했다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했던 내용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절차를 뭐라고 하냐? 취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취하 관련해 가지고 자, 매도인 단독으로 취하를 하겠어요? 아니면 매수인 공동으로 취하를 해야겠어요? 아까 신청도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취하와 관련해서도 원칙은 단독으로 취하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공동으로 취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뭐 취하와 관련해서 일단 개념을 한번 봐도 돼요. 그래서 6번 신청의 취하에서 나있는데 등기 신청한 당사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신청한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신청한 경우에는 취하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은 이제 등기관이 신청된 내용 관련해서 입력하는 절차가 이제 등기 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이제 등기 사무 처리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록에 이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 기록에 등기사항,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소유자 바뀐 부분, 그런 부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예요. 등기 완료인데, 자, 과거에는 등기가 이제 끝나는 게 등기관이 교합을 했을 때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교합이 뭐냐면 등기관이 자기가 등록한 도장을 등기 기록에 날인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교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전산 정보 처리에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규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등기관이 자기가 등기 사무와 관련해서 부여받은 고유 식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식별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된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식별 번호, 식별 부호 기록이 되는데 등기 사무 처리를 한 등기관이 식별 부호를 입력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규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제 규합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과거에 이제 도장을 등기관이 자기가 이제 등록한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등기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정보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이제 지방 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식별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식별 부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등기가 뭐냐? 끝난 걸로 본다. 그런.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규합 이런 표현 썼는데 지금 이제 규합이라는 표현보다 그게 나은 것처럼 등기관 식별 부호가 입력이 되면 등기가 이제 끝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300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완료 후 절차입니다. 자, 등기는 뭐가 되게 되면 끝난다 그랬어요? 이거야. 식별부호가 기재가 되면, 식별부호가 입력이 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는. 등기가 완료됐고, 그리고 등기 완료된 사실과 관련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게 이제 그게 300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완료의 절차에서 나와 있는데 등기필 정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와 관련해서 이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필 정보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등기필정, 등기권리정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등기필정, 등기권리정이 아니고 여러분들 30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등기필 정보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등기필정 그리고 등기권리정 이렇게 표현하던 게 지금은 등기필 정보로 해서 바뀝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땅문서 이렇게 불렀어요. 땅문서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등기필정, 등기권리정 그리고 이게 지금 전산정보가 되면서는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불러요. 과거에 이제 등기필정하고 등기권리정은 매매계약서가 체결되면 매매계약서 원본을 이제 제출해요. 그럼 이제 매매계약서 원본이 제출이 되게 되면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여기 그냥 도장 하나 찍어줘요. 필. 그리고 또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기계 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이게 이제 천공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 이제 계약서 뒤에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납부한 거 이게 계속 이제 붙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갑이 가지고 있던 걸 을한테 팔았다. 갑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 데다가 또 을하고 계약 체결한 걸 또 여기다 또 첨부해요. 그러다 보면 거래가 많아지다 보면 두께가 어떻게 되냐? 두꺼워져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와 같이 했는데, 지금은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산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302페이지 가시면, 그게 나 있는 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금 계약 체결하게 되면, 등기필정이나 등기권리정,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등기필 정보 해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이제 나중에 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또 제공해야 돼. 그 제공한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스티커로 번호가 이제 조합되어 있는 걸 그 관련해서 해당되는 번호를 톡해가지고 비밀번호 그거 이제 입력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 이게 이제 교부가 되고 등기 완료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묻겠어요. 등기는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이거지. 이게 교부가 됐을 때 등기가 완료된 게 아니에요. 이건 등기 완료된 이후의 절차예요. 등기 완료된 이후의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 등기 필정보를 교부받아야 등기가 완료됐다 그러면 틀린 거죠. 등기는 언제 완료된 거죠?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입력했을 때 이때 등기가 완료가 되는 거고, 등기 필정보가 교부가 돼야 완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사후 조치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뭐 등기 완료 이제 절차에서 뭐 등기 필정보 작성하고 통지해가 나있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일단 내용 관련해서 이제 받으시고, 302페이지 가시면 이제 그게 뭐 등기 필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샘플이 나 있어요. 그 이제 샘플을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 어떤 의미냐 그 이제 받으시고, 시험 문제 출제된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그 샘플 등기 필정보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뭐 손가락 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에 보면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는 종래 등기 필정을 대신해서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한번 잊어먹으면 재발급 안 돼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등기 필정보와 관련해서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야. 등기 필정보는 한 번 발급되면 분실했다 하더라도 재발급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고, 그 재발급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발급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재발급이 안 된다. 이거 이제 만약에 이제 분실하게 되면 등기 권리자라는 걸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돼요. 확인서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291페이지 보시면, 291페이지 보시면, 이제 밑에 그게 서식 하나 나 있죠. 확인서면. 확인서면 나 있는데, 그 확인서면 이제 작성하는 게, 등기 필정 분실했을 때. 이때 작성하는 게 확인서면. 원래 이제 등기 필 정보 분실하게 되면, 원래는 등기소에 등기 관리자가 직접 해당되는 자가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서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뭐 법무사 사무실에 이제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기 확인 서면과 관련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분실했다 하더라도 재발급되는 건 아니다. 대신 뭘 작성해야 되냐? 확인 서면을 이제 작성한다. 그냥. 자, 그래서 뭐 확인 서면 보면 이제 그게 등기 의무자, 뭐 본인 정보, 본인 확인 정보, 주민등록증인 거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적 기재, 본인은 위 등기 의무자와 동일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의무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인이라는 건 이걸 보면 오른쪽 여기 제일 엄지 그 주민등록증 뒤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무인을 이렇게 해서 찍도록 돼. 그게 이제 본인 확인이에요. 본인 확인. 그거는 이제 그와 같은 확인 서면은 어느 경우에 이제 작성하냐? 등기필정 분실했을 때. 이때 작성하는 게 확인서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등기필정보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냐? 재발급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까지가 전반적인 등기 절차에 이제 총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303페이지 가시면 등기 절차에 이제 강론에서 나와 있는데 등기와 관련해서 세부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 그럼.